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만 60세 이상 어르신 800만 명이 만성 불면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밤마다 몇 시간씩 뒤척이다. 결국 수면제의 의지에 억지로 잠에 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 56% 이상이 사실은 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는 것입니다. 단지 잘못된 방법으로 불면증을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바로 매일 먹는 저녁 식사, 아무렇지 않게 먹는 그 음식들이 수많은 어르신들의 수면을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30년 동안 노인의학을 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비밀은 올해로 80이 된 제 어머니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비밀이 여러분 가족의 삶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노인의학 전문의 이현우입니다. 예전에 저는 수면제가 불면증 환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구명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면제를 오래 쓸수록 노년층은 더 잠을 못 잡니다. 약에 의존하게 되고 몸은 약해지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넘어질 위험은 2년 만에 40%나 증가합니다. 저는 약 때문에 균형 감각이 떨어져 비틀거리며 진료실에 들어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약 없이는 단 한밤도 제대로 잠들지 못해 눈빛이 흐려진 채 저 앞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더 자고 싶다는 이유로 스스로 약의 용량을 늘렸다가 저체온증이나 저혈압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은 바로 제 어머니, 올해 80이 된 이정숙 여사였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어머니는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만 되면 오늘은 잠이 와줄까 하고 불안해하셨고 약을 삼킨 뒤에야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은 너무 얕고 너무 쉽게 깨지는 잠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지친 얼굴로 일어나시는 어머니를 보는 것이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의사인데도 어머니를 자연스럽게 잠들게 해드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료실에서도 저는 비슷한 분들을 매주 만났습니다. 70세에서 85세 사이의 어르신들이 수면제를 붙잡고 말합니다. 선생님, 그냥 2시간만이라도 깨지 않고 자고 싶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수백 편의 해외 논문을 읽고 수천 건의 병력을 다시 살펴보고 한국 어르신들의 생활 패턴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주 분명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잠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수면 리듬을 매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습관 때문에 말입니다. 가벼운 식사를 하면 잠이 잘 온다고들 생각하지만 한국의 흔한 저녁 메뉴들 중 상당수가 혈당을 늦은 밤까지 끌어올리고 신경계를 자극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러니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다 결국 수면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한 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다시 약 없이 잠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3가지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놀라운 힘을 가진 음식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께 일주일간 이 음식을 적용해 보았고 그 결과 거의 10년 동안 약에 의존하던 어머니가 드디어 약 없이 깊이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혹은 사랑하는 분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공유해 주세요.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의 기초이고 수명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남은 수십 년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처음 저를 만나신 분이라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령별로 도움이 되는 수면 식품 리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어머니가 점점 수면제에 의존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결국 제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 대구의료원에서 30년 넘게 노인 신경의학을 연구해온 장세윤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말씀드리자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제 마음을 송곳처럼 찌르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현우 씨, 노인은 수면제를 먹을수록 더 잠을 못 잡니다. 왜 그런지 알고 있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이면서도 이렇게 깊은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면제는 진짜 잠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단지 뇌를 억지로 눌러서 잠 비슷한 상태로 떨어뜨릴 뿐이에요. 그런 잠은 에너지를 회복시키지도 못하고 세포를 재생시키지도 못하고 기억력을 좋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결국 몸은 약에 적응하고 용량을 더 필요로 하고 나중에는 약 없이는 아예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찢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피곤한 얼굴로 일어나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 모든 이유가 눈앞에서 선명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서랍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국가조사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63%가 5년 이상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그중 40% 이상이 경도 인지장애를 겪고 있고 2년 내 낙상 위험이 42% 증가하며 수면제 부작용으로 입원하는 비율도 30%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약만 먹으면 불면증이 해결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바로 저녁 식습관, 호르몬 조절, 그리고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신경계에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노인을 잠 못 이루게 만드는지 여쭈었습니다. 교수님은 마치 1학년 학생에게 강의하듯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에서 멜라토닌 생산이 줄어듭니다.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죠. 여기에 신경을 안정시키는 GABA도 함께 감소합니다. 젊은 사람은 하루 활동을 서서히 줄여 잠들 준비를 하는데 12-10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70, 80대는 그 2배가 걸려요. 그런데 저녁에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멜라토닌이 완전히 억제됩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연세대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녁에 혈당이 20, 30 mgdl만 올라가도 수면의 질이 35%나 떨어지고 20시 이후에 식사하면 멜라토닌이 평균 27% 감소하며 짠 음식, 매운 음식,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은 심박수를 높여 뇌가 휴식 상태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결과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집 저녁 시간은 늘 늦었고 어머니는 밥과 김치, 죽, 달콤한 과일을 조금씩 편하게 잠들려고 드셨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어머니의 수면 리듬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장세윤 교수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우 씨, 노인이 잠을 자려면 신경계를 다시 길러줘야 합니다. 약을 먹이는 게 아니고요. 수면제는 비 올 때 잠깐 쓰는 우비예요. 오래 쓰면 결국 찢어지고 맙니다. 젖지 않으려면 지붕을 고쳐야죠. 저는
나이가 들며 감소한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되살리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멜라토닌 보충제를 먹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생체 리듬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필요한 건 자연적인 회복입니다. 노인이 가장 부족한 성분 트립토판, 마그네슘, 천연 멜라토닌, 혈당 조절을 돕는 영양소 이 4가지를 식품으로 공급하면 됩니다. 제대로 사용하면 일주일 만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교수님은 수십 년 동안 불면증 치료를 하며 경험한 사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수면제를 10년 넘게 먹던 사람도 저녁 식사와 이 3가지 음식을 조절한 후 약을 줄이고 결국 끊어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보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75세에 생애 처음으로 6시간 연속으로 잠을 잤고 또 어떤 82세 어르신은 오랫동안 겪지 못한 깨지 않는 밤을 경험하고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하나의 문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도우려면 약이 아니라 어머니의 식탁부터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이 30년 동안 환자들에게 권해온 3가지 식품, 바로 그곳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의 식습관을 전부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어머니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익숙한 생강차를 손에 쥐고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앉아 계셨습니다. 오늘 밤도 잠을 못 잘까봐 걱정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부터는 다른 방법을 한번 해봐요. 약이 아니라 몸이 예전처럼 스스로 잠들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기에 더 이상 어떤 것도 믿기 어렵다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들이고 또 의사이기에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장세윤 교수님이 알려주신 3가지 음식 치료를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음식에는 과학적 근거가 분명히 있었고 민간요법이나 전해 내려오는 막연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은 계피를 넣은 찐 바나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과일을 찌거나 데워 먹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지만 이 방법은 정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적당히 익은 바나나를 반으로 잘라 계피가루를 살짝 뿌린 뒤 정확히 5분 동안 쪘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부드럽고 따뜻한 향이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바나나는 노인이 부족하기 쉬운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세로토닌을 만들고 그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잠들기 전 250mg의 트립토판을 섭취한 사람들의 수면 잠입 시간이 평균 35% 단축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계피는 저녁 식사 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밤에 혈당이 요동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뇌가 쉬지 못하고 노인은 그 영향을 더욱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바나나와 계피의 조합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찐 바나나를 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놀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잘 수 있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약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엄마의 신경계를 다시 길러주는 음식이에요. 이건 어머니는 천천히 음식을 드셨고 그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바나나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계피의 따뜻한 향이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여전히 잠드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잠들기 전에 초조함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로 적용한 것은 호두와 따뜻한 우유의 조합이었습니다. 장 교수님이 두 번이나 강조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호두는 자연 멜라토닌을 함유한 몇 안 되는 식품입니다. 합성 멜라토닌과 달리 생체 친화적이어서 체내 리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노인의 부족한 멜라토닌을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스페인의 연구에서는 매일 저녁 6-8끼의 호두를 섭취한 사람들의 멜라토닌 농도가 단 4일 만에 150% 상승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호두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노인들은 흡수 능력이 감소해 마그네슘 부족이 흔한데 이로 인해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며 작은 자극에도 쉽게 놀라게 됩니다. 저는 호두 3알을 잘게 부수어 120ml 따뜻한 우유에 섞어드렸습니다. 우유 속의 트립토판과 호두의 성분이 자연스럽게 결합해 수면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는 2-3번 깨지 않았어. 이어서 다시 잠들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큰 선물을 받은 듯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국화차에 발효꿀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흔한 꿀이 아니라 오래도록 자연 발효된 꿀입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소화기를 안정시키고 밤 시간 혈당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국화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있어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여 신경계를 자연스럽게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연구에서도 매일 저녁 150ml의 국화차를 마신 노인들의 수면의 질이 2주 만에 평균 27%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발효꿀은 수면 중 혈당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 줍니다.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몸을 깨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국화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향이 참 좋네. 이건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다. 그 3가지 음식은 따로 보면 단순하지만 함께 쓰면 완벽한 수면 메커니즘을 만들어줍니다. 바나나는 멜라토닌의 재료를 공급하고 호두는 멜라토닌 자체와 마그네슘을 제공하며 국화차와 발효꿀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밤 동안 혈당을 유지해 줍니다. 둘째 날, 어머니는 잠들기 전에 불안이 확연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어제는 한 번만 깼어. 그리고 바로 다시 잤단다 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표정이 확연히 밝아졌습니다. 아침마다 붓고 피곤하던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변화를 세밀하게 기록하며 다른 환자들과 비교했습니다. 모든 변화는 장 교수님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몸이 필요한 영양을 받기 시작하면 생체 리듬은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는 것. 5째 날 밤 어머니가 뜻밖의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냥 일찍 자고 싶네. 수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예전엔 누워도 몇 시간을 뒤척이며 약이 듣기를 기다렸던 분이었는데 이제 몸에서 자연스러운 졸림 신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째 날에는 밤중에 한 번 잠깐 깼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찐 바나나와 호두 우유, 국화차를 드시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니 어머니는 고른 숨결로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표정은 편안했고 힘없이 늘어져 있던 어깨까지 이완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현우야, 엄마, 오늘은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어. 순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 6시간 이상의 자연스러운 깊은 잠을 약 없이 처음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것도 단 3가지 음식으로 값비싼 것도 아니고 부작용도 없고 무엇보다 의존도 없는 방법. 그저 몸이 잊고 있던 자연스러운 잠의 회로를 다시 깨워준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맑아지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얼굴에 빛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숙면이 아니라 이 좋은 변화가 매일 지속되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어머니에게 일어난 모든 변화를 자세히 기록했고 그 작은 변화들이 결국 어머니의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첫날부터 저는 어머니의 수면 변화를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눕는 시간,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 밤에 깨어나는 횟수, 아침의 피로감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가 일시적인 기적이 아니라 정말로 무너졌던 생체 리듬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찰하면 할수록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흐트러져 있던 수면 메커니즘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처음 이틀 동안은 장세윤 교수님의 지시에 따라 수면제를 서서히 줄여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밤 한 알씩 복용했지만 이제는 반알로 줄였습니다. 의학적으로 고령자는 약을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반동성 불면, 불안, 심박수 증가가 나타날 수 있기에 감량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머니는 예상보다 훨씬 잘 적응하셨습니다. 첫째 날, 어머니는 잠이 약간 들쑥날쑥했지만 잠들기 전에 초조함이 확연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2번 깼지만 각각 몇 분 만에 다시 잠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번만 깨도 거의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는데 말입니다. 셋째 날,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연속으로 4시간을 주무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소박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만성불면으로 고생한 노인에게는 아주 큰 전진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수면제를 4분의 1만 드셨습니다. 제가 어떤 느낌인지 묻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왜인지 몰라도 잠들기가 훨씬 쉬웠어. 누우면 무섭던 그 느낌이 없어졌어. 불면에 시달리는 많은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누워도 잠들지 못할까봐,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멈추지 않을까봐 그 긴 침묵과 싸우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오히려 잠을 더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두려움을 서서히 벗어던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어머니는 약 5시간 반을 주무셨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에서 나오셨고 혈압과 심박수도 최근 몇 주 중 가장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깊은 수면을 취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전신 염증 수치 감소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5째 날은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식사 후 30분쯤 지나 자연스럽게 졸음이 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멜라토닌이 다시 제 시간에 분비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오랜 기간 약에 의존했던 몸이 스스로 잠을 만드는 법을 점점 기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수면제를 전혀 드시지 않았지만 여전히 5시간 이상을 연속해서 주무셨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조용히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이고 깊은 호흡. 마치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그 편안한 숨결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는 것을. 6째 날
어머니는 한 번만 잠시 깨셨다가 금방 다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자 어머니는 이미 이불을 개고 계셨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어깨 결림도 줄고 머리가 맑다고 하셨습니다. 깊은 수면이 뇌 혈류와 만성 염증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밤 9시 반쯤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저는 기대도 했지만 괜히 실망할까봐 큰 기대를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새벽 1시에 살짝 문을 열어보니 어머니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새벽 4시, 그대로 잠들어 계셨습니다. 아침 6시, 제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걸음걸이는 가볍고 얼굴은 마치 몇 년은 젊어진 것처럼 환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엄마,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잤어.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너무 벅차서였습니다. 수면제를 10년 동안 복용해온 80살 노인이 약 없이 6시간 이상을 연속으로 잤다는 것. 의학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수면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계피 바나나, 따뜻한 호두 우유, 국화차. 매일 저녁 차분하게 준비하고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웃으셨습니다. 오늘도 잘 잘 수 있겠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잠의 양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노인은 잠들 수 있다는 확신만 생겨도 불면의 절반을 이겨냅니다. 그 심리적 안정이 바로 깊은 잠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하루하루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 책으로만 알고 있던 진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신체가 약해져도 회복력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단지 올바른 조건을 주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 깊은 잠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되돌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루에 조금씩 몸이 다시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좋은 변화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약을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식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 식사 시간, 빛 노출, 뇌의 리듬. 모든 것을 함께 조율해야 비로면 지속되는 숙면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장세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언을 그대로 어머니에게 적용했고 그 결과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원칙들을 이제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머니의 수면이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장세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잘 자려면 음식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생활 전체를 다시 조율해야 합니다. 잠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르몬, 신경계, 영양, 생체 리듬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결과로 나타나는 섬세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특히 노년층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수면제를 절대로 갑자기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약에 의존해온 노인이 갑자기 중단하면 반동성 불면, 불안, 손떨림, 심박수 증가, 심지어 부정맥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주 조금씩 천천히 줄여야 했고 그 과정을 면밀히 관찰해야 했습니다. 지금 수면제를 끊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이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량과 동시에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음식들을 보충해 주어야 몸이 다시 자연스러운 수면 메커니즘을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식사입니다. 많은 한국의 노인들은 저녁을 너무 늦게 먹거나 밥, 죽면, 감자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버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18시 30분 이전, 그리고 양은 적당히. 저의 환자들 대부분이 이 원칙 하나만 지키고도 일주일 안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노인의 몸은 많이보다 안정을 원합니다. 세 번째, 저는 모든 환자에게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맵고 짜고 달콤한 음식을 피하라고 합니다. 매운 음식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며 과일과 같은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잠이 안 오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녁 메뉴가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 환경입니다. 노인은 빛과 소음에 매우 민감합니다. 작은 LED 조명 하나, 복도에서 나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쉽게 깨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암막 커튼을 설치해 드리고 소음을 줄인 다음 잠들기 1시간 전에는 TV와 휴대폰을 멀리 두게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1시간 만에